28년 동안 모르는 척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돕고 세리는 어머니 장미애를 향해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어젯밤 부모님의 부부싸움에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이 하루가 지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미애는 딸의 분노에 찬 시선을 받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28년 전에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리야, 엄마도 그때는. 장미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세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해요. 무슨 말을 하시든 변명밖에 안 들려요. 세리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수 오빠가 얼마나 착한 분인데 그런 분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돕고 탁은 거실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신만 배신당한 기분이었는데 세리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다행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세리야, 아빠 말이 맞지? 내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돕고 탁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리는 아버지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 존경했던 어머니가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준 분이 어머니였는데 정작 본인은 28년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세리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장미애는 딸의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세리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엄마,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엄마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세리는 눈물을 참으며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방에서 가방을 꺼내 옷가지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수 오빠를 버린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믿었던 엄마였는데 세리는 혼잣말을 하며 짐을 쌌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세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웠지만 어머니는 항상 따뜻하고 자상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자신의 친아들을 버렸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짐을 다 싸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범수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범수는 자신을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수 오빠? 세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범수는 즉시 세리의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오빠, 혹시 어머니 아들이 강수 오빠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세리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범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결국 세리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리야, 그걸 어떻게? 역시 알고 계셨네요. 세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세리야,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범수는 세리를 달래려 했습니다. 설명이요? 무슨 설명이요? 세리는 울먹였습니다. 제가 강수 오빠의 친여동생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셨던 거예요? 범수는 세리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전화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리야,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어디야? 오빠도 저를 속이셨네요. 세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리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범수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세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리는 휴대폰을 던지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도 범수도 모두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수는 끊어진 전화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세리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수는 즉시 세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세리야, 받아봐. 범수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세리는 휴대폰을 꺼버린 상태였습니다. 세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 장미애가 세리야,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독고탁도 딸을 불렀지만 세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장미애는 딸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세리야. 하고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세리는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난 후였습니다. 범수는 세리와 연락이 안 되자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나온 범수는 세리가 갈 만한 곳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평소 세리가 좋아하던 카페, 자주 가던 공원, 대학교 도서관 등 여러 곳이 생각났습니다. 범수는 먼저 세리가 자주 가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는 세리가 없었습니다. 카페 직원에게 물어봐도 오늘은 오지 않았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리가 어디 갔을까? 범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범수는 세리가 자주 가던 공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지만 세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한편 세리는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가족과 함께 갔던 추억이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세리는 교회 뒤편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세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범수의 동생이 친오빠였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장미애는 항상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엄할 때마다 세리를 감싸주고 위로해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강수 오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리는 강수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남의 집에서 자라야 했던 강수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범수는 계속 세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대학교 도서관, 세리가 좋아하던 서점, 자주 가던 음식점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세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범수는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세리 못 보셨어요? 세리? 무슨 일이에요? 마광숙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리가 강수 형이 장미애 씨 아들이라는 걸 알고 충격받아서 집을 나갔어요.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범수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광숙은 범수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 그럼 세리가 많이 힘들겠네요. 제가 아는 곳도 찾아볼게요. 범수는 강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강수야, 세리가 사라졌어. 너랑 관련된 일 때문이야. 강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형, 세리가 뭘 알게 된 거예요? 장미애 씨가 내 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어. 지금 충격받아서 집을 나간 상태야. 범수는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세리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형, 제가 또 찾아볼게요. 오가족들도 모두 나서서 세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는 편의점 주변을, 흥수는 문화센터 근처를, 마광숙은 시장 일대를 찾아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범수의 걱정은 커져갔습니다. 세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리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했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범수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세리가 어릴 때 이야기했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세리가 가족과 함께 다녔던 곳이라고 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에 도착한 범수는 뒤편을 돌아보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세리를 발견했습니다.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야. 범수가 세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세리는 범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오빠, 어떻게 여기를 찾고 있었어? 연락도 안 받고 어디 간 거야? 범수는 안도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세리는 범수를 보자 다시 화가 났습니다. 오빠도 저를 속인 사람 중 하나잖아요. 왜 찾아왔어요? 범수는 세리 옆에 앉았습니다. 세리야, 내가 설명할게. 내 말을 들어봐. 무슨 설명이요? 세리는 범수를 외면했습니다. 어차피 변명일 텐데. 변명이 아니야. 진짜 이유가 있어. 범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너와 똑같이 충격받았어. 하지만 내가 힘들어할까봐 그리고 너희 가족이 힘들어할까봐 말하지 못했어. 세리는 범수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말해줬어야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범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될까봐 무서웠어. 우리 관계가 이상해질까봐. 세리는 범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범수는 세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충분히 힘들 만해. 하지만 이제 알게 됐으니까 천천히 받아들여보자. 엄마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버릴 수 있어요? 세리는 범수 품에서 울면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세리야, 너무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 그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는 몰라. 범수는 세리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수도 이해했잖아. 강수는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어. 범수는 강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강수는 지금 정말 행복해. 형수님과 형들이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거든. 세리는 범수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수가 불행하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말에 조금 안도됐습니다. 그럼 강수 오빠는 우리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세리가 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니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 그리고 너를 진짜 여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어. 범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리는 범수의 말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강수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오빠,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세리가 범수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범수는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봐. 어머니도 그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세리는 범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집으로 돌아갈게요. 범수는 세리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세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범수 말대로 그때의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세리를 장미애가 울면서 맞이했습니다. 세리야,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세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화는 났지만 어머니도 자신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세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범수 오빠와 이야기하고 왔어요. 장미애는 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 범수 오빠 말을 들어보니 엄마도 그때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리는 힘들게 말했습니다. 장미애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세리야, 강수 오빠를 혼자 보내고 28년 동안 엄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세리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엄마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장미애는 딸의 성숙한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 세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시간을 가져도 좋으니까 천천히. 네, 엄마. 이제 좀 쉴게요. 세리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범수는 세리가 방에 들어간 후 장미애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리가 많이 힘들어해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범수야. 세리를 찾아줘서. 장미애는 범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범수가 집을 나간 후 독고탁은 서재에서 나와 장미애에게 말했습니다. 세리도 이제 내 진실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장미애는 남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서재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딸이 모두 자신을 등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독고탁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입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독고탁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연했습니다. 독수리술도가를 완전히 망하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독고탁은 복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위생검사, 세무조사, 거래처 압박,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려주세요. 독고탁은 전화를 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된다. 마광숙, 오강수. 너희들이 내 가족을 빼앗아 갔으니까 이제 너희 가족을 완전히 망하게 해주겠어. 독고탁의 서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가 드디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독고세리가 장미애와 오범수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집을 나가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세리의 분노와 실망 그리고 방황하는 마음이 잘 드러났습니다. 특히 오범수가 세리를 끝까지 찾아내서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장면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세리도 범수의 설득으로 어머니를 이해해보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독고탁이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시작한다는 무서운 복선을 남겼는데요. 과연 독고탁의 계략으로 독수리술도가에 어떤 위기가 닥칠까요? 세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